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의미로 작년을 돌아보면서 비버픽 2024년 베스트 앤 워스트 5 PC 하드웨어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는 한 영상에 둘 다 뽑았는데 이번부턴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베스트 5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년이 신제품 수가 다른 년에 비해 상당히 적죠. 대표적으로 원래라면 작년 하반기에 나와야 했을 새로운 세대 그래픽카드가 인텔만 12월에 공개하고 엔비디아와 AMD는 1월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특히 국내 PC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 예를 들어 팀F 사태 등으로 인해 수요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가 적었고 심지어 나온 신제품마저 호평보단 대부분 악평이 많았던 터라 베스트 제품을 뽑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베스트에 들어가? 싶은 게 있고 이게 워스트에서 빠져? 싶은 게 많네요. 2025년은 베스트 후보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2024년 베스트 5위는 에즈락의 X870 프로 RS 보드입니다. 가격 부담이 큰 X870 보드에서 엔트리급을 담당하는 프로 RS 라인업이죠. 그렇다 보니 X870에서 가장 저렴한 보드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타사 동 라인업, 그러니까 타사 엔트리급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스펙이 좋아요. 전원부는 거의 동일하게 14+2페이지에 RT3678BE 컨트롤러가 들어갔는데 출력이 1120A급 드라이브 모스로 가장 좋으며 사운드 칩은 유일하게 ALC1120이 들어가서 상위 칩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USB 포트나 SATA, M.2 확장성도 양호한 편이고 편의성도 나쁘지 않고 방열판은 엔트리급 중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일시 품절이 나기도 했습니다. 스펙만 보면 타사 중급기랑 비벼볼 만한 수준인데 가격은 엔트리급이라 잘 팔릴 수밖에 없던 제품입니다. 거기에 화이트 색상이라 인기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었죠. 에즈락이 1, 2년에 한 번씩은 꼭 가성비 패왕 보드를 내놓네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에즈락 보드를 5위 안에 뽑았기도 했죠. 작년 X870 프로 RS 보드도 딱 가성비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었습니다. 더욱이 타사 엔트리급이 창렬로 나왔기에 더 호평인 것 같습니다. 다음 4위 RTX 40 슈퍼 시리즈입니다. 조금 애매하긴 하죠. 아무리 신제품이 적었던 2024년이지만 RTX 40 슈퍼 시리즈가 들어가야 하나? 의아해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이유는 기존 RTX 40 노멀 시리즈의 아쉬웠던 부분을 슈퍼로 오면서 메꿔줬던 점, 그리고 기존 일부 라인업을 단종 및 가격 인하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RTX 4070 Ti 슈퍼는 4070 Ti의 단점, 192비트 메모리 버스나 아쉬운 VRAM 용량 이런 부분을 해결해줬고 RTX 4080 슈퍼는 성능 향상 폭이 적긴 하지만 가격적인 장점을, RTX 4070 슈퍼가 나오면서 4070의 가격을 내린 점도 좋았습니다. 제품 하나씩 보면 비판할 부분도 있고 칭찬할 부분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슈퍼 시리즈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은 4070 슈퍼, 4070 Ti 슈퍼, 4080 슈퍼 3종의 라인업에서 그친 점. 분명 4060이나 4060 Ti도 손볼 부분이 많았고 특히 4090은 컷칩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에 슈퍼 혹은 Ti로 풀칩을 기대했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죠. 아마 RTX 50 시리즈의 벤치마크가 공개되면 RTX 40 슈퍼 시리즈의 평가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3위, 독거미로 많이 알려진 아우라 F87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글로벌 출시는 23년인데 한국 정발이 24년이라 넣었습니다. 너무 유명해진 제품이라 설명이 필요 없죠. 해외 직구 열풍이 불었던 것을 국내 브라보텍의 펑키스에서 공식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정발하자마자 품절, 추가 수입되자마자 품절을 몇 번씩이나 반복할 정도로 초 인기 제품이었습니다. 정발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축은 품절이네요. 아직도 인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보급형 키보드의 고급화를 이루어낸 가성비에서 압살, 실체감 역시 상당히 호평을 받는 키보드입니다. 실리콘 흡음재부터 내장 소재, 거기에 윤활에 넉넉한 배터리까지 꽉 찬 구성입니다. 추가로 스위치 교체를 편하게 해놔서 순정으로서도 양호하지만 입맛에 맞게 튜닝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에 가격은 정발가 5만원 내외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거기에 AS가 좋기로 유명한 브라보텍 유통인 점도 장점이죠. 보통 키보드 AS가 괜찮은데 소수 별로인 유통사도 있죠. F87을 시작으로 F99, 이번에 새로 나온 F108까지 아우라가 현재 국내 키보드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다음 1, 2위는 어느 하나 우위를 두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단점으로 인해 2위는 AMD의
9800X3D입니다. 게이밍 킹, 일황, 범접할 제품이 없습니다. 경쟁사 인텔이 신제품을 완전히 말아먹어서 9800X3D에 더 수요가 쏠리고 있죠. 전작 7800X3D 대비 클럭 증가폭이 상당한데 2세대 3D V캐시 기술을 적용하면서 구조에 변화를 줘서 발열 해소를 크게 개선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높아진 클럭을 바탕으로 약 5% 정도의 게임 성능 개선을 이루어내서 한 세대 기준으로 적절한 수치의 향상입니다. 단점이라면 경쟁사가 부진해서인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479불로 MLRP 상으로는 30불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줘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CPU에서는 앞으로 AMD의 독주가 예상되기에 MLRP 인상은 차후에도 걱정되는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호평을 받은 9800X3D를 누르고 어떤 제품이 1위냐 하면 바로 애플의 M4 맥미니입니다. 애플이라면 관념상 가성비랑은 거리가 먼 브랜드, 소위 말하는 깸성 값을 지불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죠. 그런 애플에서 대놓고 가성비로 밀어붙인 제품이 이번 M4 맥미니입니다. 기본형이 국내 정발가로 80만원대, 심지어 교육 할인을 적용하면 무려 70만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세대는 특이하게 프로 모델은 전작 대비 너프가 된 부분이 있는데 보급형 모델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굳이 프로를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본형의 구성이 탄탄해졌습니다. 대놓고 기본형을 가성비로 밀어주는 듯합니다. 이게 바로 9800X3D 대신 M4 맥미니를 2024년 최고의 하드웨어로 뽑은 이유입니다. 둘 다 분명 최고로 꼽을만 하지만 하나는 가격 인상, 반면 다른 하나는 가성비를 보강했으니까요. 성능도 우수하고 발열도 양호하면 크기가 전작 대비 상당히 줄어서 심지어 휴대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포터블 모니터 하나 구매해서 같이 들고 다니면 어찌 보면 맥북의 가성비 버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맥이라는 특성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용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가성비 편집컴 혹은 작업용으로 추천 1순위입니다. 저도 이번에 편집컴을 12900K RTX 3080 조합 윈도우 PC에서 M4 맥미니로 교체하려고 구매해놨습니다. 사실 작년에 정발 뜨자마자 구매했는데 일정상 열어보지를 못했네요. 명절 이후에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